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앤드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제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처럼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특히 한국의 K-팝을 정말 좋아합니다. 소피는 현재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피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사실 소피는 저희 부부가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몇 년만 애 어렵게 찾아온 아이여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불안한 일은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저희 부부와 떨어져 본 적도 없고 해외는 나가본 적도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게다가 유럽도 아니고 독일에서 아주 먼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에는 더욱 불안해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피와의 진지한 대화를 나눈 뒤 저희 부부는 소피의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결정하기 전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오래 했기도 했지요. 선생님께서는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생활하게 될 한국의 기숙사, 주변 생활 환경까지 미리 답사를 다녀오신 상태고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확답을 듣고 나니 저희 부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소피가 한국 유학 문제로 저에게 먼저 대화를 하자고 말한 것은 남같이 서먹하게 지냈던 우리 모녀 사이에 몇 년 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와 소피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친 워커홀릭, 흔히 말하는 일중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 컨설팅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여가는 경력만큼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는 마케팅 분야가 의료 직종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직업이라 제 세금을 35% 넘게 내고는 있었지만 나름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중독이라고 할 만큼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결혼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남편은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중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일하는 스타일도 잘 맞고 우리는 금방 친해졌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저희에게 예쁜 딸 소피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다 하는 것처럼 저와 남편은 소피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준 게 독이었을까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소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소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소피가 사춘기가 왔을 무렵 저는 회사에서 3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총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도 가족과도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워낙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서 총괄 담당자가 되면서 부담감도 커져갔고 많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과의 다툼도 잦았고 소피와도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화에서 풀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의 행동이 그 후 소피와의 사이를 그렇게 멀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쳐서 많은 축하와 그에 따른 보상도 받게 되었지만 저와 딸과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그 후 대화를 나누며 다시 사이가 예전으로 돌아갔지만 소피는 마음을 닫은 채 제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식사 때도 대화 없이 핸드폰만 보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먹고 자고 할 뿐 거의 남과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소피가 저에게 처음으로 먼저 다가와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 소피가 너무 가고 싶어 했던 한국 학교와 체결이 되었다며 본인도 꼭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소피의 마음속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소피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 기복이 생기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위로받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일에 빠져서
소피에게 항상 나중에 얘기하자며 소피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K-파프가 한국 가수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피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 욕심이 소피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말했기에 저희 부부는 자주 연락하기로 약속을 받고 소피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피는 한국으로 떠났고 난생 처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는 게 처음이고 뭐든 저희 부부가 다 해줬사 보니 스스로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금세 적응을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할 때면 독일에서 지겹게 먹었던 빵, 소시지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한국에는 정말 많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한국에는 새로운 물건이며 독일에서는 못 겪었던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다면서 저에게 제잘제잘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났다는 기특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밤늦게도 하는 식당이며 편의점이 있다고 신기해했습니다. 독일은 너무 우울하고 심심한 나라였는데 한국에 오니 너무 비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낮 구분 없이 항상 사람들이 활기차고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나라 같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밤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서 집 앞에서 쉽게 사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는데 자기와 너무 잘 맞는다며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소피가 그렇게 말이 많은 아이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다시 열어주는 소피를 보니 고맙기도 하고 한국에 무엇이 소피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도 하고 소피가 보내주는 사진도 보면서 우리 모녀는 한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 모습처럼 밝아지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하면서 SNS에 날마다 일상을 올려주더라고요. 그걸 보며 저희 부부는 소피가 잘 적응하는 것을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한창 이성에 관심이 있는 나이인지라 곧 한국인 남자친구들도 생겼다고 하면서 소피가 좋아하는 BTS 멤버들처럼 다들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소피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피의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봐주지 못하고 3년 내내 일 생각만으로 가득 찬 엄마를 보고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을까 생각하니 너무 부족한 엄마였다는 생각에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소피와의 관계가 좋아지자 남편과도 다시 예전처럼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소피에게 전화 오는 날이면 저희 부부는 회사든 친구든 아무런 약속도 잡지 않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오는 길에 식사 데이트도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소홀했던 지난날도 반성하면서 부부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던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소피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본 소피는 예전에 비해 통통하게 살도 올랐고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소피에게 꿈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소피가 돌아온 후 저희 집은 예전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 보면 그냥 지나치던 예전과는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 식사 시간 또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차려주던 식사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던 딸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이 모이게 되면 그날 있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일, 오늘 인터넷에서 본 한국 뉴스 등 많은 이야깃거리로 저희 부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에 다녀온 뒤 소피는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아이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소피의 할아버지께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다녀온 뒤로 소피가 유독 자주 아버님 댁에 가더라고요. 소피가 어렸을 적에 제가 일하는 동안 할머니 댁에 자주 가서 놀았었는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할머니가 생각난다고 해서 할아버지 댁에 잘 가지 않았었거든요. 아버님께서 집에 가끔 오시면 인사만 하고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었는데 무슨 일인지 한국 유학을 다녀온 후로는 아버님 댁에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연로하신 할아버지 대신 집안도 정리해줬다는 말을 남편에게 듣고 그날 소피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친구들과 독거노인 돕기 프로그램에 참가했었는데 친구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본인의 지난날 행동에 대해 반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산책도 하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는데 마치 친손녀, 친손자를 대하듯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껏 할아버지에게 쌀쌀맞게 대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친구들이 있었는데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잘 해드리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서 본인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피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한국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어르신들 또한 아이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고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나 지하철에 경로 우대석이 마련되어 있고 그 자리는 노인분들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 것은 못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버스에서도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고 그러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은 자리를 양보해준 학생의 가방이나 짐을 대신 들어주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소피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예의와 예절을 몸에 익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소피의 행동에 저희 부부가 정말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방 근처에는 오지도 않던 아이였는데 하루는 아침 식사를 본인에게 맡겨보라고 하더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방에서 뭘 혼자 열심히 하더라고요. 평소 아침 저녁은 간단한 빵이나 시리얼을 먹었기에 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려나 하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요리를 종종 해먹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 눈앞에서 한 상 뚝딱 차려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고 기특하더라고요. 남편은 한국 음식 맛이 궁금하다면서 먼저 먹어봤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소피는 한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인데 요새 K-푸드라고 해서 비빔밥과 더불어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 이름은 김밥이라고 했는데 모양이 긴 것도 있고 삼각형 모양도 만들어놨더라고요. 옆구리가 터진 것도 종종 있었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김밥은 한국에서 삼각김밥이라고 부른다며 한국에서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사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 서 만드는 틀까지 사왔더라고요. 한국의 편의점에서 인기 있는 메뉴인데 속에 들어있는 재료별로 쭉 진열돼 있는데 불고기, 참치, 매운 돼지고기 볶음, 멸치 등등 종류가 하도 많아서 처음에 먹어보니 신기하고 맛있어서 모든 맛을 다 먹어보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김밥은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길게 돌돌 말아서 만드는 것이라면 삼각김밥은 삼각형 틀에 김과 밥,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재료를 틀에 맞춰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소피가 한국에서 사온 틀로 삼각김밥을 만들어 봤는데 만들기도 쉽고 제가 좋아하는 재료만 안에 넣으면 되니 너무 편하고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빵이나 시리얼을 먹을 때와는 달리 김밥 한 줄만 먹어도 하루 종일 든든하더라고요. 한동안 저희 가족의 아침은 김밥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김밥에 짝꿍이라며 라면도 같이 끓여줬는데 정말 두 음식이 잘 어울렸어요. 그렇게 김밥에 빠진 지 며칠째 되는 날 소피가 본인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세상에, 미국과 영국에는 한국에서 만든 냉동김밥을 판다는 거예요. 소피 말로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하도 인기가 많아져서 이제 한국에서 냉동김밥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데 영하 45도에서 급속 냉동해서 식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식 두부와 야채가 들어간 김밥과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유부, 단무지, 당근, 시금치만 들어간 비건식 야채 김밥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팔면 좋을 텐데 하며 직접 해먹는 요리에 만족해야 했어요.
그렇게 요리라고는 관심도 없었던 소피에게 제가 한국 음식을 하나 둘 배워가며 우리 모녀는 더 친해졌어요. 처음에 소피에게 꿈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소피는 한식 전문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소피는 김치찌개, 떡볶이 등 다양한 한국 음식 인터넷 레시피를 참고하여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피가 또 무슨 한국 음식을 해줄까 슬슬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채소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신선하고 식감도 좋고 음식을 먹고 있으면 건강해지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소피 덕분에 저희 가족은 맛있는 한국 요리를 먹으며 먹는 즐거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뒤 꿈이 생긴 소피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무기력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기만 했는데 한국에 다녀온 뒤 생기가 넘친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그전과 다른 에너지가 소피에게서 느껴졌어요. 소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어를 전공해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계획까지 벌써 세워놨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한 한국 유학이었는데 한국 유학 후 너무 많은 점이 좋아졌습니다. 저와 소피와의 관계도 그렇고 소피 본인도 더 이상 부모나 주위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심을 갖게 돼서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그런 소피를 보며 저와 남편은 그동안 너무 소피를 어린애 취급하고 우리 품 안에 가둬두려 했던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식이 원하면 다 해주는 게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부부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뒤에서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는 소피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교로 진학하는 커리큘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따라 입시 준비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원하는 대학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입학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대학들과 대학 정보를 인터넷으로 밤낮으로 찾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큰 프로젝트 하나 맡은 기분으로요. 소피는 엄마 회사 일도 많은데 힘들다며 본인 혼자 알아서 해본다고 했는데 제가 따로 또 알아보고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었냐고요? 아니요, 2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려고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아니까요. 한국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저와 남편도 소피와 같이 한국에서 몇 달 정도 지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다행히 독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30일 넘게 휴가가 가능하니 굳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소피는 요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깨 너머 듣고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요. 의성어, 의태어, 높임말 등 정말 다양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꿈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소피를 보니 언제 저렇게 컸나 싶고 대견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소피가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은 아마도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예의 바름,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한국 문화 때문이겠지요.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된 남편은 한국에 가면 뭐 먼저 먹어볼지 요새 소피와 열심히 밤마다 찾아보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 실제로 가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득할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저희 가정에 다시 웃음과 사랑이 넘치게 해준 한국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